자, 오늘은 국어의 특성과 위상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 자,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22쪽부터 24쪽에 걸쳐서는 국어의 특성, 그리고 24쪽부터는 국어의 위상에 대해서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22쪽에 나와 있는 국어의 특성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영어나 중국어 등과 다른 특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의미를 가진 국어, 중국어, 영어 세 개의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자, 내가 그를 사랑한다. 우리말이죠. 국어죠. 자, 이게 영어로는 I love hi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어로는 我爱他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 세 개의 언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의 문장이지만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왼쪽 교과서 22쪽 날개에 있는 왼쪽에 있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거, 굴절어, 고리버라고 하는, 자, 언어는 구조적, 형태적 관점에서 교차거, 굴절어, 고리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국어는 교차거에 해당이 되는데, 자, 교차거 말이 어렵죠. 자, 교착, 이게 무슨 말이냐 면 들러붙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어디에 들러붙느냐 하면, 자, 조사와 어미가 앞에 말에 들러붙는다. 자,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문장, 자, 내가 그를 사랑한다를 볼게요. 자, 내가 그를 사랑한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 얘네 둘은 조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미입니다. 자, 이렇게 조사와 어미가 그 앞에 말에 붙어서 특정한 문법적인 기능, 자, 다시 날개로 와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 자,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가진 것들을 교차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여러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자, 다른 언어를 볼게요. 굴절어인, 자, 영어를 봅시다. 영어는 굴절어라고 되어 있네요. 단어 자체의 형태 변화로 그 단어의 문법성을 나타낸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처음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자, I, my, me, mine, he, his, him, his, 뭐 you, your, you, yours 이런 뭐 소유격, 목적격 뭐 다 배우셨죠? 자, 이렇게 단어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그 자체로 어떤 문법성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굴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고리버라고 하는, 자, 중국어, 여기에는 중국어 예가 되어 있는데, 중국어는 말이나 단어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 어순이 문법적 관계를 주로 나타내는, 자, 이런 것을 고리버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교차거입니다. 우리말이 교차거이기 때문에, 자, 교차거에 대해서 다시 잠깐만 말씀드리면,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자, 설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교과서 본문 보세요. 자, 위 예문에서 국어는 내가와 그를 이 각각 주어와 목적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내가는 주어이고 그를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는 주어이고 그를은 목적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자, 내라는 말에 조사 가가 붙었고 그라는 말에 조사 르이 붙었기 때문이다. 자, 가는 주격이고 르는 목적격입니다. 자,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얘는 주어이고 얘는 목적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를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장 영어를 보시면 I love him에서, 자, I와 him이 그 자체로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낸다. 자, 아까 선생님이 I, mine, me, mine 했을 때, 자, I는 주격이고 him은 목적격이다. 자, 그 자체로 주격과 목적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국어와 영어는 차이가 있는 건데, 자,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교차거이고, 자, 영어는 단어 자체에 격, 인칭, 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굴절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은 교차거이고 영어는 굴절어입니다. 자, 교차거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 조사와 어미가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고, 자, 굴절어, 영어 같은 굴절어는 단어 자체가 격, 인칭, 수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는 어순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고리버라고 합니다. 자, 영어는 굴절어고요. 자, 중국어는 문장의 어순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고리버인데, 자, 위 예문에서 자, 워가 주어인 이유는 맨 처음에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는 맨 처음에 오는 단어가 주어고 나중에 오는 단어가 목적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워하고 타하고가 순서가 바뀌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적으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자, 국어에서는 조사가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를 내가 사랑한다처럼 어순을 바꾸어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말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말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자, 우리말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영어와 달리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중국어하고 다른 점인데 중국어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어순을 바꾸어도 기본적인 의미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든 그를 내가 사랑한다 하든 내가 사랑한다 그를 하든 기본적인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봤다시피 중국어에서는 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요거하고 순서를 바꾸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중국어와의 차이입니다. 자, 크게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쓴 것 같은 요게 우리말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정도라고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숫자 1부터서 의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건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에 국어에는 의문의 대립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역과 쌍기역과 키역, 디귿, 쌍디귿, 티읕, 비읍, 쌍비읍, 피읍, 지읒, 쌍지읒, 치읒 등과 같이 예사소리,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예사소리입니다. 자, 아이고야, 이거 뭐, 자,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두 번째 있는 것은 된소리죠. 자,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마지막에 있는 것들 거센소리 등과 같이 이런 세 가지의 소리들이 대립한다. 자, 대립한다는 말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구분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옷, 쌍시옷처럼 예사소리와 된소리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말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는 디귿하고 쌍디귿하고 이 티읕 자, 가진 단어 달, 딸, 탈 다 다른 단어잖아요. 자, 우리는 디귿과 쌍디귿과 티읕이 다 서로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여러분들 학교 올 때 버스 타고 오시죠. 자, 버스. 자, 이거를 소리를 버스를 타고 왔어 라고 하든 버스를 타고 왔어 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발음을 하건 이렇게 발음을 하건 결국 얘를 타고 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자,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각각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특성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옷하고 쌍시옷 이런 것들도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설탕, 슈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말로 발음을 할 때 뭐 슈가라고 하든 뭐 이렇게 좀 세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나요? 슈가라고 하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의문적인 특성에서 두 번째. 자, 의문적 특성 두 번째인데 자, 국어에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모음은 무엇이냐? 자, 아, 야, 오, 요 이런 애들이고 음성모음은 저거부터 갑시다. 여, 우, 유와
것과 같은 것들인데, 자, 오른쪽에 있네요. 자, 어감이 밝고 산뜻한 느낌이 있는 애들은 양성 모음이고, 어감이 좀 어둡고 큰 느낌이 나는 애들은 음성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깡충깡충은 예외고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동동, 둥둥, 퐁당퐁당, 풍덩풍덩 이렇게, 자, 퐁당퐁당을 보시면 퐁당, 그 다음에 풍덩을 보시면 풍덩, 오, 아, 어, 우처럼,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끼리,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의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모음 조화 현상입니다.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많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예가 굉장히 많은데 한두 가지만 더 들어보면 도란도란, 그 다음에 두런두런, 의미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폴짝, 그 다음에 풀적, 이런 것들. 자, 의미는 비슷하지만 느낌이 조금 작고 귀여운 느낌, 크고 어두운 느낌, 뭐 이렇게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색채어 같은 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노랗다 하고 누렇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는 현상, 그런 것을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의 특성 두 번째, 어휘적인 특성을 보도록 합시다. 어휘적인 특성. 자, 국어의 어휘는 어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의 종류입니다. 자, 어종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3중 체계를 이룹니다. 자, 고유어는 뭐예요? 순우리말이잖아요. 그러면 순우리말 중에 어떤 게 있나요? 뭐 하늘, 예를 들면 강, 산, 또 어떤 게 있죠? 뭐 물,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고유어, 순우리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는 우리말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대부분의 말들이 한자어죠. 우리가 지금 학교에 있죠. 교실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학생이고요. 뭐 등등등등, 사물함, 급식,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한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처럼 우리말이 된 것들이죠. 우리말에 같은 말이 없어서 외국에서 가져온 것을 외래어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외래어,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3중 체계를 이룬다라는 것이 어휘적인 특성이고요. 또 두 번째 특성, 어휘적인 특성 중에 두 번째, 국어의 고유어 계열에는 색채어, 이 고유어 계열에는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가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yellow라고 하나밖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이 단어가 우리 국어에서는 노랗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깨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르끄레하다, 뭐 누리끼리하다, 뭐 놀이끼리하다, 여기에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색채어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깔깔, 철썩철썩, 찰랑찰랑, 딸랑딸랑, 엉금엉금, 아장아장 등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국어의 어휘적인 특성인데요. 자,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날개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 자, 고유어가 원래 우리말이고 한자어는 뭐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옛날부터 한자어를 빌려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말이 된 건데, 자,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현상.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고유어는 하나인데 한자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자, 고유어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생각인데요. 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자, 여기에서 생각 대신에 한자어로는 사색, 사유, 명상, 상념 등 많은 다른 한자어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자, 우리말은 역시 생각인데 창안, 고안, 국리, 연구, 차관, 구상 등 다른 한자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철수의 생각을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 철수의 생각, 우리말은 역시 생각인데, 자, 철수의 의사, 의향, 의도, 심산 등등등 다른 한자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 고유어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자, 한자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한자어, 거기에 더 맞아 떨어지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적확한 한자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 한자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괄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세분화된 의미. 세분화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거 아닙니다. 자, 우리말이 고유어가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한자어는 훨씬 세분화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그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그런 단어를 가진 것이 한자어입니다. 자, 요 특성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법적인 특징. 자, 국어의 특성 중에서 세 번째, 문법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교차어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교차어이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은 조사와 어미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죠. 어순을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하든, 그를 나는 사랑한다 하든,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하든, 뭐 나는 사랑한다 그를 하든 전혀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의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와 어미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조사와 어미를 바꾸면 의미가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문법적인 특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국어는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실현됩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실현되는데, 자, 실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씁니다와 같은 어말 어미를 사용하거나.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어말 어미를 먼저 볼게요. 어말 한자를 보시면 단어의 끝 부분에 어미를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자, 먹습니다, 먹는다. 어떤 게 높임말이죠? 씁니다를 붙이면 높임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어말 어미는 뭐냐 하면, 그 씁니다라고 하는 어말 어미 앞에 요게 먼저 선자거든요, 한자로는. 그래서 그 어말 어미 앞에 또 다른 어미가 붙는 것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먹는다. 자, 이게 높임말이 아닌 거죠. 자, 여기에 어말 어미를 붙여볼게요.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적절하지가 않은데, 먹는다라는 말에 이게 드신다, 잡수신다라고 하는 다른 한자, 높임말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진 않지만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자, 누가 밥을 먹으십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높임말이 아닌 거고요. 자, 어말 어미를 통해서 높였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의시, 요거죠. 선어말 어미를 넣어서 한 번 더 높인 거죠. 자, 선어말 어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자, 높임 선어말 어미, 아니면 과거 의미를 갖는 선어말 어미, 여러 가지 선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으셨습니다. 먹으셨습니다 라도 이런 말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높임을 의미하는 의시, 그 다음에 과거를 뜻하는 두 개. 자, 이게 잘 이해가 지저분해졌는데, 자, 의시, 자, 다시 의시, 자, 요거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먹으셨습니다, 이런 거. 자, 되셨나요?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는 할 수 있으시겠죠? 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또는 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높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높이는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진지, 댁처럼 아예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높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먹는다, 이것도 사실은 드신다, 잡수신다 이런 말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잠도 잔다가 아니라 주무신다, 이런 거. 데리러 간다 대신에 모시러 간다, 이런 것들이 단어를 통해서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엄할 어미나 선엄할 어미를 통해서 높이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특별히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높이는 경우, 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이 높임말을 각각 따로따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선생님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담화적 특성인데요. 자, 담화라고 하는 말은 그냥 대화. 근데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 분위기, 그 다음에 그 대상,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사회는 친소관계가 뭐예요? 가깝고 멀고, 관계가 되게 친밀한 사람이 있고 좀 소원한, 먼 사람이 있잖아요. 친소관계. 그 다음에 상하관계. 자, 상하관계는 나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열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자, 이러한 경향은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을 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별로 친하지 않은데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거, 그것도 예의에 어긋난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그것도 굉장히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담화적인 특성으로는 국어에서는 요청, 거절, 칭찬 이런 것들은 화행이라고 하는 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날개를 먼저 볼게요. 자, 화행할 때 화는 대화할 때 화자고요. 자, 이야기를 하는 것 할 때, 자, 말이 하나의 행위로서 요청, 거절, 칭찬 등의 기능을 수행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말이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가는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해석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문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너무 덥지 않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해달라? 창문을 좀 열어달라는 요청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그 눈치가 없는 친구는 별로, 뭐 아니면 난 괜찮은데, 아니면 그래 덥구나 라고만 하면은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무 덥지 않니? 라고 하는 말은 창문을 좀 열어줄래? 라고 하는 요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화행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화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 어떤 것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뭔가 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쿨하게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뭐 갖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니까 네가 불편하지 않다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서구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핵심만 이것 좀 해줘, 이걸 해 라고 딱 하는 거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걸 좀 도와주면은 좋겠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거절해야 하는 경우에도 생각해 볼게요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직접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 영화 보면 되게 쉽게 no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싫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싫어라는 말은 웬만해선 잘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뭐 등등등. 이 거절도 굉장히 쿨하게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둘러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칭찬을 받았을 때도 누가 봐도 내가 잘해서 칭찬을 받은 건데 그래 내가 좀 그렇지 라고 말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을 때는 꼭 또 아니에요와 같은 거절 표현을 통해서 겸양이 뭔가요? 겸손하고 이렇게 좀 사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겸손하게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어의 담화적인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구식으로 뭐 짧게 부탁을 하고 칭찬했는데 내가 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대화의 단절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두 번째 목표였던 국어의 위상과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였고, 자, 여기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였다.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많은 굴지의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한류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영화, 그 다음에 K-팝, 드라마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류 때문에 한국의 가요,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었고요. 따라서 다문화 가정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국어의 위상이 강해진 겁니다. 자, 국어의 위상이 강해진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많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한류가 많은 홍보를 했고,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국어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국어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문제를 더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국내적으로는, 자,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매체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그 다음에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줄임말의 사용, 그 다음에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통신어의 남발, 그리고 우리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사실이죠. 외국어와 외래어가 다른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외래어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외국어지만 우리말로 만들어서 외래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쁘다, 아름답다 하면 될 걸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고 프리티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굉장히 쓸데없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 자, 이런 것도 그렇죠. 이게 서로 그 소통이 잘 되는 경우에는 말도 살아있는 거니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쓰는 그런 말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막 줄여 쓰면은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자,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통신어의 남발. 자, 통신어는 이게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 다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많이들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계층이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는 통신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는 별로 이런 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이나 통신 온라인 상에서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때 그런 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 자,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고 더 아끼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을 함부로 너무 쉽게 아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자, 우리 내부적으로 말고 외적으로는 국어를 잘 모르는 재외국민 3세대 등이 늘고 있는 이런 중국 있는 데다가 또 중국 동북에 위치한 연변 자치구 지역처럼 한민족의 국어 집단 사용 지역이 위축되는 등 여러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를 외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언어가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파워가 될 수 있잖아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영어가 그 세계 공통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도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사용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외국으로 이민을 간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우리말을 점점 사용하지 않고 그 나라 언어에만 익숙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동북의 연변자치구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큰 집단을 이루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집단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업 하나를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어 강사.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학연수를 가서 내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자국어로 미국어로 영어로 우리에게 영어를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한국어 강사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수요가 많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어디였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 한국어를 배워야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직업이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BTS나 뭐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면서 그 외국에서 우리말을 배워서 그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에 한국어를 자국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그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국어 강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세어학당 들어보셨나요? 그런 곳에서 어떤 과정,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강사가 다른 나라로 많이 진출을 해서 우리말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듯이 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줄면은 국어의 위상이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말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도 보시면 좀 재밌죠? 자, 프랑스 사람입니다. 인도, 아니시아, 미국, 페렐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한글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중에서 크게 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말이 교차어이다. 교차어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학습 활동은 꼼꼼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활동 위주의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문제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국어의 특성을 탐색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해보자. 라고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어의 특성을 탐색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려고 할 때, 자, 국어의 특성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민수야, 너는 국어의 특성 중에 무엇에 관심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국어가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지 조사하고 싶어. 자,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죠. 자, 우리 왜 영어 공부하다 보면 뭐 my home, my school, 뭐 내 학교, 내 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국어에서는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지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만남 대화에서 말하는 방식을 연구하려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관련 부분을 찾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첫 만남 대화에서 말하는 방식.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이 친구는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너는 벌써 조사를 시작했구나. 나는 영어랑 비교해 볼 거야. 영어 문법책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려고. 자, 영어랑 비교를 한다고 난 국어를 꼼꼼하게 분석할 거야.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자, 나이를 확인하는 게 독특한 것 같아. 자, 정말 그렇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자, 생김새를 딱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쁘다, 안 예쁘다를 보는 게 아니죠.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첫 만남에서 나보다 첫인상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를 판단하고 첫 질문으로 몇 살이에요? 몇 학번이에요? 이런 거를 묻고 왜 그러는 건지 자, 이 친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나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 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거야. 나중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 국어의 특성이 다 드러나겠는 우리 뭐 카페에 공유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친구가 나이를 확인하는 게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국어에서는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언어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열, 나이를 알아야 대화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또 잠깐 보시면 자, 내가 더 조사하고 싶은 국어의 특성을 정해보자. 국어에서는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높임 표현의 발달에 있어서 첫 만남에서 여기 있네요. 자, 높임 표현의 발달에 있어서 첫 만남 대화에서부터 나이를 묻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리고 또 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국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죠. 나는 너를 해놓고 점점점 하고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미워한다는 건지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도 이제 국어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사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각자 이 친구들이 뭐 하는 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가 이렇게 많이 있다.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서 우리 말을 가르치려고 그 나라 사람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그 학원 같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보면 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려는 지원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말의 위상도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페이지를 보시면 자, 뭐 각자 이거는 네 각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뭐 이 학습 활동은 주로 이제 그 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각자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자 29쪽 오른쪽 밑에 보면 생각 넓히기에서 한류와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칼럼 같은 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